원 간섭기가 50여 년이 지난 14세기 중반 원나라는 쇠퇴하고 고려에는 개혁군주, 공민왕이 즉위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고려는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죠. 오늘은 공민왕의 개혁과 새로운 세력의 성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민왕은 1330년에 즉위합니다. 14세기 중반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시기에 중국에서 큰 변화가 발생합니다. 원나라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휘청거리기 시작했죠. 원나라는 중국인들을 너무 강압적으로 지배했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반란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 홍건적의 난이 발생해 도저히 그 기세를 꺾을 수가 없을 정도였죠. 고려에 이것저것 다 간섭하고 있던 원나라가 반란도 진압하지 못할 정도로 세력이 약해지자 공민왕은 이때를 기회로 삼아서 바로 원나라에 반대하는 반원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원나라의 빌부터 엄청난 권세를 누리고 있던 권문세족을 쳐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도 추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공민왕의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는 게 좋아요. 첫 번째는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반원 정책, 그리고 두 번째는 권문세족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내정개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게요. 공민왕이 추진한 반원 정책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원나라에 빌붙어 있던 친원 세력의 제거입니다. 원나라는 고려의 어린 처녀들을 공여로 바치라고 강요했어요. 저번 영상에서 다뤘었어요. 이렇게 공여로 끌려간 여성들 중 원나라 황제의 눈에 띄어 후궁이 되었다가 황후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왕후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드라마로도 다뤘었는데 역사 왜곡 논란이 있었던 드라마였어요. 하여튼 기왕후의 가족은 여전히 고려에 살고 있었는데 기왕후의 친오빠였던 기철이 기왕후의 배경을 믿고 백성들의 땅을 강제로 뺏고 백성들을 노비로 만드는 등 나쁜 짓을 서슴없이 합니다. 이렇게 기철과 같이 원나라와 친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을 친원세력이라고 했는데 공민왕은 원나라가 약해지자 바로 이 친원 세력들을 제거합니다. 두 번째는 고려 정치에 간섭하고 있던 정동행성을 철폐한 것이죠. 정동행성에 대해서도 저번 영상에서 다뤘었어요. 세 번째는 쌍성 총관부를 공격한 것입니다. 원래 원은 고려의 쌍성 총관부, 동령부, 탐라 총관부를 설치해 천령 이북 지역, 서경, 평양이죠. 그리고 제주도를 직접 지배했어요. 고려는 계속해서 이 땅을 돌려달라고 요청해서 차례대로 동령부, 탐라 총관부를 돌려받았지만 쌍성 총관부는 여전히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공민왕은 돌려달라고 부탁하지 않고 그냥 바로 군사를 동원해 쌍성 총관부를 빼앗아 고려의 옛 영토인 천령 이북의 땅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북쪽으로 영토를 더욱 확대합니다. 네 번째는 원나라에 의해 변경됐던 제도를 다시 고려 고유의 제도로 복구시킵니다. 그래서 삼성 육부 체제로 돌아가게 되죠. 다섯 번째는 변발을 하거나 몽골의 옷을 입는 몽골식 풍습을 완전히 금지시킵니다. 이렇게 5가지의 정책을 시행하면서 고려에 남아있던 원나라의 색을 깨끗이 빼버리려고 노력합니다. 원나라에 대항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이제 반원 정책은 다 알아봤으니까 권문세족들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고려를 개혁하는 모습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를 국내 정치를 개혁한다고 해서 내정개혁이라고 합니다. 일단 공민왕은 내정개혁을 위해 신돈을 등용해요. 신돈은 승려 출신으로 어린 시절 절에서 자라면서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아주 잘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위한 개혁 정책을 과감하게 공민왕에게 제시하고 공민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적극적으로 시행하죠. 당시 문제가 원나라 기생충, 권문세족이 백성들의 땅을 뺏고 가난해진 백성을 노비로 만드는 것이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민, 변정, 도감이라는 관청을 설치합니다. 명칭이 길지만 한자를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밭 전자에 백성 민자, 그리고 분별하다 변자, 정돈하다의 정자, 그리고 도감은
관청을 의미한다고 배웠으니까 이를 다 합쳐보면 말 그대로 땅과 백성들을 분별하여 올바르게 정돈하는 관청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권문세족의 토지와 노비를 조사해서 이게 불법적으로 빼앗은 거면 땅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노비는 양인으로 해방시키는 일을 하는 관청이라는 거죠. 실제 그 전민 변정도감과 여기서 이루어진 개혁을 보여주는 사료가 있어요. 한번 봐볼까요? 여기서 신돈이 개혁을 위해 전민변정도감 설치를 공민왕에게 제안했고 전민변정도감에서 힘있는 사람, 즉 권문세족을 말하겠죠. 이러한 권문세족이 빼앗은 땅과 백성을 다시 돌려보내 바로잡으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고려 전국에 이런 공지가 딱 붙은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신돈하고 공민왕을 좋아했겠어요. 신돈은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 성인이라고 불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공민왕의 개혁은 결국 실패합니다. 왜냐? 권문세족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거든요. 내 재산을 다 뺏어간다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웃긴 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빼앗아서 불법적으로 만든 재산인데도 그걸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겠다고 하는 아주 당연한 정책에 대해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민왕의 개혁에 반대했다는 건 나쁜 놈이 나쁜 짓을 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려시대의 권문세족은 7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욕을 먹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공민왕은 운이 없어도 너무 없었어요. 개혁을 추진하고 있던 그때 딱 시기적으로 홍건적과 왜구가 엄청 날뛸 때였거든요. 북쪽에서는 홍건적이 쳐들어오지, 힘들게 홍건적 물리치려고 하니까 남쪽에서는 왜구가 올라오지. 아주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홍건적과 왜구 모두 개경까지도 쳐들어와요. 공민왕은 피난도 가고요. 그러니 개혁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됐고 나라도 엄청 혼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죠. 환경 자체가 급격한 개혁을 추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공민왕이 정신적으로 힘들 때마다 의지하던 아내, 노국공주도 일찍 죽어버려요. 여러분이 공민왕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을까요? 하여튼 개혁은 실패하지만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어요.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등용한 새로운 인재들이 권문세족에 대항하면서 서로 뭉치기 시작했거든요. 이 사람들을 새롭게 진출한 선비들이라고 해서 신진사대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신진사대부가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원간섭기에 원나라와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당시 원나라에서 나름 유행하던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고려 학자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성리학은 유학 안에 있는 여러 학문 중 하나로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이 세상과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탐구하는 학문인데 이거는 조선시대 넘어가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거예요. 하여튼 원나라의 성리학을 고려의 안향, 이재현 등의 지식인들이 받아들여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해요. 성리학을 열정적으로 배우던 사람들은 지방의 향리나 하급 관리 출신들이었고 이들은 낮은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음서가 아니라 과거를 거쳐 중앙 관직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리학을 배우고 과거를 거쳐 중앙에 진출하고 또 공민왕을 도와 권문세족에 대항하던 사람들이 바로 신진사대부입니다. 신진사대부들은 지방의 낮은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힘이 약했고 권문세족에게 땅을 빼앗기기도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권문세족한테 당하는 모습도 바로 옆에서 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중한 관직에 진출하자 권문세족의 비리를 비판하고 당시 타락해 있던 불교의 폐단을 지적하였으며 유교를 중심으로 국가를 다시 운영해야지 고려가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이색, 정몽주, 정도전 등이 있어요. 이제 고려의 개혁은 신진사대부들이 주도하게 되는데 이들 중 몇몇은 고려가 개혁이 필요 없을 정도로 썩어있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은밀히 주장하면서 고려를 함께 멸망시킬 새로운 세력을 찾기 시작해요.
그 새로운 세력이 바로 신흥무인 세력이었어요. 신흥무인 세력은 앞서 공민왕 때 쳐들어왔던 홍건적과 왜구를 물리치면서 성장합니다. 홍건적은 개경까지 함락시켜서 공민왕이 안동으로 피난을 가기도 했는데 이때 정세훈, 최영, 이성계 등의 무인들이 나서서 홍건적을 물리치죠. 그리고 왜구도 배를 타고 올라와서 강화도를 약탈하고 강을 타고 올라와 개경까지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안가뿐만 아니라 아예 상륙해서 내륙 지역까지 약탈을 하죠. 이때 최영, 이성계 등이 엄청난 활약을 펼치면서 왜구를 몰살시켰고 최무선은 중국에서 화약 기술을 가지고 들어와 진포 싸움에서 왜선을 박살냈어요. 그리고 박위는 왜구의 근거지인 쓰시마 섬을 토벌하였고요. 이렇게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최영과 이성계 등의 신흥 무인 세력이 백성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는 것은 당연했고 또 갈 곳 없는 백성들은 스스로 신흥 무인의 병사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들의 세력은 급속도로 커지게 됩니다. 특히 이성계는 수많은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인들에게 영웅으로 떠받들여져요. 이러한 신흥 무인 세력과 신진사대부가 서로 힘을 합하면서 이제 고려의 운명은 이들 손에 맡겨지게 됩니다. 오늘은 공민왕의 개혁과 새로운 세력, 신진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의 등장에 대해 배워보았어요. 공민왕의 개혁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제 고려는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해집니다. 새롭게 등장한 신진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이 위태로운 고려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는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